지금 이제 그 지난 주말쯤 해가지고 그 송은범 선수 연봉 협상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트윈스가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가 아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토브리그를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야기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FA 이적, 요게 이제 스토브리그 하면은 가장 큰 이슈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LG 트윈스 관련해가지고는 박동원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러니까 이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유강남, 최은성, 이형종, 한석현 요런 선수들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짧게나마 LG 트윈스에서 큰 활약 보였던 김대유 선수도 팀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강남, 최은성의 FA 이적에 따라서 보상 선수로 김유영, 윤호솔 이런 선수들을 LG 트윈스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요 선수들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한 3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FA 이적 관련해 가지고 차명석 단장님은 팬들께 죄송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동안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었던 유강남, 최은성 이런 선수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팬들께 면목이 없다,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유강남 선수랑 전화를 하면서 그래 강남아, 네가 잘 돼서 다행이다, 롯데에서 너를 그렇게 같이 알아봐주고 진짜 너무 축하한다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팀에는 네가 있는 것보다 박동원이 온 게 더 플러스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지환 선수가 이제 유강남 선수랑 얼마나 관계가 돈독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오지환 선수도 이 박동원 선수가 왔으니까 그래도 포수 자리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LG 트윈스에 합류하게 된 김유영, 윤호솔 요 선수들에 대해서는 영경혁 감독님이 특별히 김유영은 선발로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고 윤호솔은 불펜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오지환 선수가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 트윈스 구단 최초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은 6년 100억에 옵션 24억까지 총액 124억 규모의 큰 계약을 했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인정을 받았고 원클럽맨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계약도 했으니 우승도 한번 하고 선배님들 따라서 내가 영구 결번도 한번 달아보고 싶다, 당차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주장을 달고 있는 동안 우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올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는 요거 방출 선수 명단. LG 트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이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은 선수단을 한번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10명 내지는 11명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인원을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인 선수들이 들어온 만큼 자리를 보통 비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방출 선수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방출 선수 명단은 꽤나 좀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됐어요. 일단 LG 트윈스에서 한때 에이스 역할도 좀 해줬었던 차우찬 선수가 방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1군에 올라와서 피칭을 했는데 158kg가 찍히는 뭐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줬었던 류원석 선수가 이번에 또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에서 아주 쏠쏠하게 멀티 포지션 백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이상호 선수 역시도 방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지섭이라든지 한선태, 김호은 요렇게 이제 그동안 LG 트윈스에서 꽤나 이런저런 스토리를 쌓아오고 있었던 선수들이 이번 방출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이번 방출이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뭐 차우찬 선수는 롯데에서 다시 기회를 받기로 했고, 류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화이글스에서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KT 위즈가 워낙에 내야 뎁스 보강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내야수야? 와와와 내야수야? 와와와 이것만 벌써 몇 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 선수가 KT에 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고, 그리고 저 조선명이라는 선수는 뭐 그렇게 이름이 막 엄청 유명한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그 두산 베어스 입단 테스트 봐가지고 새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선수들 이제 그 LG 트윈스를 떠나서의 인생도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원할게요, 요 그림처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외국인 계약 인데요. 지금 10개 구단이 전부 다 이제 외국인 용병 계약을 마쳤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참 최근까지 용병을 못 구하다가 막차로 딱 이렇게 투수를 골라오면서 이제 10개 구단 용병 영입이 마무리가 됐는데, LG 트윈스 역시도 조금 이번 시즌에는 빠르게 용병이 좀 준비가 엄청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됐어요. 왜 LG 트윈스가 용병 영입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케이시 켈리와 아담 플럿코는 재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투수 쪽은 빠르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워낙에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었고, 다만 그 최근에 이제 LG 트윈스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은 용병 타자가 자꾸 이상하다, 너무 약하다 이렇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야심차게 저기 에이브러함 알몬테 선수를 영입을 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약물 전력이 있는 선수. 그래갖고 저도 야 이거는 아닌데, 내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약물 전력은 좀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예, 공교롭게도 팀을 떠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LG 트윈스는 오스틴 딘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한 3년 들었던 그 오스틴 딘이 실제로 LG 트윈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외국인 용병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그 FA 계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LG 트윈스가 최은성 선수가 떠나면서 중심 타자가 한 자리 비었어요. 이게 이제 LG 트윈스의 예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LG 트윈스라는 팀이 4번 타자에다가 누구만 갖다 놓으면 다 망가져서, 그래갖고 맨날 4번 타자가 없는 팀 막 온갖 막 조롱 당하면서 힘들게 야구를 해오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은성 선수가 4번 타자에서도 자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LG 트윈스가 4번 타자 걱정을 크게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은성 선수를 꽤나 높게 평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은성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카드가 이 용병 타자 말고는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틴 딘이 상당히 또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만 하는 시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롱코리아, 호주 야구에 질롱코리아 파견을 가는데, 거기 이제 LG 트윈스에서는 3명의 선수를 보냈습니다. 이 보통 이제 LG 트윈스는 당장 내년에 요 선수는 한번 좀 길러보고 싶은데, 써보고 싶은데, 기회 주고 싶은데 요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을 호주에 그 전 겨울 시즌에 이제 파견을 보내주는 요런 식으로 이제 질롱코리아를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송찬희, 김주성, 김기현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질롱코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송찬희 선수는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서 3할 2푼 4리의 타율, 3할 8푼 1리의 출루율, 5할 9푼 8리의 장타율을 보여주면서 7홈런, OPS는 979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장타력을 뽐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온 송찬인데, 근데 다만 다른 선수들이 좀 아쉬워요.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호주 리그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좀 낮은 리그인 걸 감안했을 때 김주성 선수도 슬슬 이제 빛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왔지 않나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제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그런 성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김주성 선수 이상으로 이번 시즌에는 김기현이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 시즌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김기현 중요하다. 근데 김기현 선수가 상당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프링 캠프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일단 질롱에서의 모습은 좀 상당히 아쉬운 면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송찬희 선수는 또 기대만큼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경혁 감독님이 송찬희는 기회 줄 거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습니다. 그죠? 송찬희의 활약 또 기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군 입대 선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김대현 선수가 이제 그 제대를 했어요. 꽤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학폭 논란 소송에서 승소, 김대현이 학폭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LG 트윈스 팬분들이 진짜 타격 재능 넘버원, 그런 재능으로 이주형 선수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최근에 제대했습니다. 여름에 제대하는 이상형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연경혁 감독님도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는데 뭐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입대를 한 선수들 현역 입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훈, 이주헌, 최용하, 김지용 다 이제 신예들이에요. 일찌감치 군대를 보내놓고 제대를 해서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좀 만들어주고자 일찌감치 어린 선수들을 보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상무 입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번에 상무 합격자가 LG 트윈스에서 4명 나왔습니다. 임준형, 이영빈, 송승기, 허준혁 요런 선수들, 주로 이제 다들 어린 선수들인데, 반면에 이제 그 이정용, 이재원 요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상무 합격이 유력했는데, 연규혁 감독님이 당장 이번 시즌에 좀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미뤘습니다. 입대를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원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정용은 저기 대졸인데다가 상무 붙었을 때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정용 선수 본인은 내가 이번 시즌에 진짜 잘하면 혹시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라도 뽑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던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칭 스태프 자리 이동이 또 크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경혁 감독님을 새로 모시다 보니까 연경혁 감독님이 선호하는 코칭 스태프로 이제 싹 1군 코칭 스태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준 수석 코치를 또 이제 그 SSG에서 데리고 왔고 박경환 배터리 코치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경 코치가 1군 수비 코치로 오게 됐고요. 배요한 컨디셔닝 코치도 2군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LG 트윈스 코칭 스태프였던 류지현 감독, 이성우 배터리 코치, 김정민 배터리 코치, 이병규 타격 코치, 김우석 수비 코치, 그리고 이제 김호 타격 코치 이런 분들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정민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년 정도 LG 트윈스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하나이글스로 팀을 옮기셨고 이병규 코치님, 저분 같은 경우에도 LG 트윈스의 영구 결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 수석 코치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우석 수비 코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김우석 씨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2007년도 히드랍 더볼 그걸로 좀 유명합니다만은 이번에 1군 수비 코치로 괜찮은 역할을 했어요. LG 트윈스가 워낙 이제 수비가 지난 시즌 견고했기 때문에 이 김우석 코치의 공을 좀 높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는 두산 베어스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재취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지현 감독님은 저기 해설위원으로 이번 시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팀 내에서 자리가 바뀌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조인성 코치님이 그 잔류군 총괄로 자리를 좀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김광삼 코치가 이제 그 2군 투수 코치로 갔고요. 그리고 김경택 코치는 2군 투수 코치에서 1군 불펜 코치로 둘이서 이렇게 자리를 맞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황병일 수석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자리였던 2군 감독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범 코치님이 이제 그 작전 코치, 1군 작전 코치로 2군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 이 이종범 코치께서 원래 한번 1군 작전 코치를 하다가 나 못해 먹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2군 코치로 내려가셨었거든요. 자발적으로.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작전 코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1군에서 코치를 하시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는 장인어른이 지켜보는 데에서 자기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 백넘버가 바뀌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다른 것보다 김윤식 선수의 백넘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김윤식 선수가 원래 이제 57번을 달고 있다가 이번에 47번으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상훈의 번호라고 해서 LG 트윈스에서는 사실 임시결번으로까지 생각을 했었던 그런 번호였는데 그거를 이제 김윤식 선수가 본인이 직접 찾아갔다 그러죠. 이상훈 해설위원을 선배님 코치님 저 백넘버 그거 쓰고 싶은데 써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이상훈 해설위원이 그래 그 번호 달고 잘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단장님 찾아가가지고 코치님이 이 번호 써도 된다는데요 하니까는 그래 그럼 써라 해가지고 47번 LG 트윈스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완 에이스 넘버가 됐어요. 47번이. 그죠? 김윤식 선수 진짜 이상훈만큼 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 협상. 요게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스토브리그 총정리 PPT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요거 이제 표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고우석 선수가 가장 많은 액수가 올랐고요. 1억 6천만 원이 오르면서 연봉이 4억 3천만 원으로 큰 폭 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는 문보경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3루수들 중에서는 SSG의 최정 선수 바로 다음 가는 정도의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 가장 많은 퍼센트가 올라간 선수는 문보경이었습니다. 근데 좀 눈이 가는 거는 이번에 보상 선수로 영입한 김유영 선수가 97.9%가 올랐거든요. 거의 연봉을 더블로 주거든요.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를 우리가 FA를 영입하거나 한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 유강남 선수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 보상 선수로 데려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해석하자면 롯데 자이언츠에서 20인 보호 명단에 못 들어간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좀 나쁜 맘 먹으면 연봉을 별로 많이 안 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 선수한테 97.9%의 연봉 인상을 딱 주면서 진짜 열심히 해라 많이 기대한다 약간 이런 표현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 옆에 표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그 송은범 선수가 되게 마지막까지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은범 선수가 지난 시즌에 26이닝인가 던졌나요? 그러면서 많은 이닝을 못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 삭감을 당연히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봤는데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기 중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러다가 무릎이 작살나가지고 다친 거였는데 삭감은 안 하면 안 되냐
라고 주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트윈스에서는 이게 근데 26이닝 던진 선수를 1억 5천만 원 받고 있는 선수인데 26이닝 던진 걸 삭감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지금 셀러리 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이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구단과 송은범 선수 간에 요거가 이제 합의가 안 돼갖고 되게 좀 얘기가 길어진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LG 트윈스가 그럼 1,000만 원만 깎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1억 4천만 원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선수들은 되게 좀 빨리 연봉 협상이 마무리가 된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성은범 선수가 좀 유난히 길었었는데 지난주에 합의가 돼서 LG 트윈스도 일단은 연봉 합의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겨울에 있었던 LG 트윈스 스토브 리그의 이야기들을 쭉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양인데 또 짧게 말하니까 굉장히 짧게 끝나죠?